돈 걱정 없던 부부가 무너진 이유 자식과 건강 앞에서 무너졌다. 우리 정도면 노후 준비는 끝난 거지. 퇴직금도 있었고 국민연금 말고도 개인연금까지 준비해둔 부부였습니다. 서울 외곽에 집 한 채 있었고 큰 욕심 없이 살면 생활비도 충분했습니다. 남편은 3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했고 아내도 아이들 키우면서 틈틈이 일을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늘 두 분은 노후 걱정 없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 후 5년이 지나자 부부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들의 사업 실패로 수천만 원이 들어갔고 손주 학원비까지 도와주다 보니 생활비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남편 건강까지 무너지면서 병원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그토록 안정적이라 믿었던 노후가 흔들리기 시작한 건 많은 사람들이 은퇴 준비라고 하면 얼마를 모아야 하는가만 생각합니다. 물론 돈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제 은퇴 후 삶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변수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자식 문제와 건강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는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와 심리, 인간관계, 그리고 신체 기능까지 한꺼번에 연결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준비하지 않으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노후 전체가 흔들립니다. 실제로 국내외 노년 연구를 보면 은퇴 이후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는 단순 자산 규모보다 건강 상태, 사회적 관계, 경제적 독립성 유지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수입이 줄어드는 반면 예상치 못한 지출은 늘어나는 구조가 반복됩니다. 그중 가장 예측이 어려운 것이 의료비와 가족 지원 비용입니다. 젊을 때는 몸이 버텨줍니다. 하루 이틀 무리해도 회복됩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근육량은 매년 감소하고 혈관 탄력도 떨어집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사람은 40대 이후부터 매년 근육량이 자연 감소하기 시작하고 활동량이 줄면 그 속도는 더 빨라집니다. 근육 감소는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낙상 위험, 당뇨, 고혈압, 우울감까지 연결됩니다. 그래서 노후에 가장 무서운 건 병 하나가 아니라 연쇄 붕괴입니다. 허리가 아프기 시작하면 운동을 안 하게 되고 운동을 안 하니 체력이 떨어지고 체력이 떨어지니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아집니다. 결국 집 안에만 있게 되고 외로움과 우울감이 커집니다. 실제로 노년 우울증은 신체 질환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은퇴 후에도 자식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데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례 1. 이번 한 번만 도와달라는 말에 무너진 노후. 경기도에 사는 60대 부부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공기업 퇴직자였고 퇴직금과 연금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했습니다. 부부는 여행도 다니고 작은 텃밭도 가꾸며 살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창업을 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아버지,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금방 갚을게요. 처음에는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예상대로 되지 않았고 추가 자금이 계속 들어갔습니다. 결국 부부는 노후 자금 상당 부분을 자식 사업에 넣게 됐습니다. 문제는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는 자식 일이 잘 안 풀릴수록 더 불안해집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지면 수면 질이 떨어지고 혈압이 올라갑니다. 실제로 장기간 스트레스는 심혈관 질환 위험을 크게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남편은 불면증과 고혈압 약을 먹기 시작했고 아내는 우울 증세가 생겼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도와주면 자식이 편해질 것이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부모 노후가 무너지면 결국 자식도 더 큰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은퇴 후 자녀 지원에 반드시 한도를 정해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과 희생은 다릅니다. 노후 자금을 끝없이 내어주는 건 책임감이 아니라 미래를 무너뜨리는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례 2. 건강 하나 무너졌을 뿐인데 모든 계획이 바뀌었다. 부산에 사는 한 부부는 은퇴 후 전국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캠핑카까지 알아봤고 바다 근처 작은 숙소에서 한 달 살기도 꿈꿨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작스럽게 당뇨 합병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혈당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당뇨는 혈관 질환과 연결되는 대표적인 만성 질환입니다. 관리가 늦어지면 신장, 눈, 신경까지 영향을 줍니다. 이후 병원 방문 횟수가 늘었고 식단 관리와 약가, 검사 비용까지 지속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노후 의료비가 무서운 이유는 단발성 지출이 아니라 지속성 때문입니다. 한 달 병원비는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20년 계속 이어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게다가 한 사람이 아프면 배우자 삶도 함께 바뀝니다. 간병 부담이 생기고 외출이 줄고 인간관계도 끊기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노년기 배우자 돌봄은 우울감과 만성 피로를 크게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부부도 결국 여행 계획을 접었습니다. 대신 병원 근처 생활 중심으로 삶이 재편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건강은 운이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하지만 노년 건강은 생활 습관의 영향을 매우 크게 받습니다. 규칙적인 걷기, 근력 운동, 수면 관리, 단백질 섭취, 사회활동 유지 같은 기본 습관은 실제 노쇠 속도를 늦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근력 운동은 노년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근육은 단순히 움직이는 기능만 하는 게 아닙니다. 혈당 조절, 면역 기능, 낙상 예방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노년기에 무조건 걸으세요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사례 3. 돈은 있었지만 외로움 때문에 무너진 사람. 서울에 사는 한 여성은 남편과 사별 후 경제적으로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연금도 있었고 집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람이었습니다. 은퇴 이후 인간관계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하루 종일 TV만 보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편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무기력감이 커졌습니다. 노년 외로움은 단순 감정 문제가 아닙니다. 해외 연구에서는 만성적 고립감이 흡연이나 비만만큼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과의 대화가 줄어들면 인지 기능 저하 속도도 빨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여성은 작은 문화센터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귀찮았지만 비슷한 또래 사람들을 만나면서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웃음이 늘고 식사량이 좋아졌고 무엇보다 삶의 의욕이 살아났습니다. 은퇴 후 삶에서 중요한 건 단순 생존이 아닙니다. 내일이 기다려지는 삶을 만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 준비를 숫자로만 계산합니다. 연금 얼마, 자산 얼마, 생활비 얼마.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돈으로 어떤 삶을 유지할 수 있는가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이 무너지면 자유가 줄어듭니다. 자식 문제에 끌려다니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사랑과 단절되면 삶의 의욕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는 결국 삶의 균형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돈은 기본 체력입니다. 하지만 건강은 삶의 엔진이고 관계는 삶의 온기입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무너지면 노후는 생각보다 쉽게 흔들립니다. 은퇴 후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완벽한 부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생활 수준을 알고 건강을 관리하고 자식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작은 일상 속 만족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매일 가볍게 산책할 수 있는 몸, 부담 없이 차 한 잔 마실 친구, 누군가에게 휘둘리지 않는 경제적 독립. 어쩌면 노후의 행복은 거창한 성공보다 이런 평범한 안정에 가까운지도 모릅니다. 젊을 때는 돈이 인생을 해결해 줄 것 같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결국 사람을 끝까지 버티게 하는 건 통장 잔고만이 아니라 건강과 관계, 그리고 마음의 평온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는가만 생각합니다. 물론 돈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제 은퇴 후 삶을 무너뜨리는 건 단순한 생활비 부족만이 아닙니다. 예상하지 못한 가족 문제, 건강 문제, 관계의 균열이 훨씬 더 크게 다가옵니다. 젊을 때는 돈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나면 알게 됩니다. 노후는 숫자로만 계산되는 삶이 아니라는 걸요. 오늘은 은퇴 준비에서 사람들이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들, 그리고 실제로 왜 많은 부부가 돈은 있었는데도 무너지는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은퇴 준비의 가장 큰 착각은 생활비 계산만 하는 것이다. 많은 부부가 은퇴 준비를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한 달에 얼마 필요하지? 그래서 국민연금 얼마, 퇴직연금 얼마, 적금 얼마를 계산합니다. 그렇게 계산기를 두드리면 얼추 답이 나옵니다. 둘이 합쳐 월 350만 원이면 살겠네. 그런데 현실은 계산표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퇴 이후의 지출은 예상 외 변수에서 터지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자식 문제. 둘째, 건강 문제. 셋째, 외로움과 관계 문제. 이 세 가지는 엑셀 파일로 계산이 안 됩니다. 특히 한국 부모들은 자식 문제에서 쉽게 무너지곤 합니다. 은퇴 전에는 이제 애들도 다 컸으니 우리 인생 살아야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막상 자식이 힘들어지면 부모 마음은 그렇게 안 됩니다. 사업 실패했다. 전세금이 부족하다. 아이 학원비가 부담된다. 맞벌이 하느라 손주 돌봐달라. 이런 상황이 오면 부모는 결국 다시 자신의 노후 자금을 꺼내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번 도와주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는 이번만이라고 생각하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의 지원이 익숙해지기도 합니다. 결국 노후 자금은 조금씩 줄어들고 부모의 삶은 다시 긴장 상태로 돌아갑니다. 은퇴했는데도 마음은 은퇴하지 못한 겁니다. 사례 1. 아들 전세금 좀 보태줬다가 60대 중반의 한 부부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공기업 출신이라 퇴직금과 연금이 비교적 안정적이었습니다. 부부는 지방에 내려가 작은 전원 생활을 꿈꾸고 있었죠. 그런데 서울에 살던 아들이 집 전세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집값이 오르면서 전세금을 올려줘야 했는데 아들 부부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던 겁니다. 처음엔 3천만 원만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부부는 고민 끝에 퇴직금 일부를 꺼냈습니다. 우리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주겠어.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몇 년 뒤 손주가 커가면서 교육비 부담이 생겼고 아들은 대출까지 많아졌습니다. 결국 생활비 지원까지 이어졌습니다. 부부는 점점 자신들의 소비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여행을 포기했고 병원 검진도 미뤘고 외식도 줄였습니다. 남편은 어느 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다시 가장이 된 기분이다. 은퇴했지만 다시 가족의 경제적 책임을 떠안게 된 겁니다. 한국 사회에서 흔히 벌어지는 일입니다. 부모 세대는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게 익숙합니다. 그런데 은퇴 후까지 계속 희생하게 되면 결국 자신의 삶은 사라지게 됩니다. 노후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책임질 것인가를 정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건강 문제는 노후를 가장 빠르게 무너뜨린다. 사람들은 노후 생활비는 계산합니다. 하지만 병원비는 대부분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설마 그렇게 아프겠어? 보험 있으니까 괜찮겠지. 그런데 실제 은퇴 후 가장 무서운 건 건강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건강이 무너지면 돈만 나가는 게 아니라 삶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부 중 한 사람이 아프기 시작하면 다른 배우자의 삶까지 완전히 바뀝니다. 간병 스트레스, 병원 왕복, 감정 소모, 경제적 부담. 이게 몇 달이 아니라 몇 년씩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가장 후회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조금 덜 벌더라도 건강 챙길 걸. 그때 운동 좀 할 걸. 검진 미루지 말 걸. 젊을 때는 몸이 버텨줍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에는 작은 병 하나가 인생 전체를 바꾸기도 합니다. 사례 2. 암 진단 하나로 모든 계획이 멈췄다. 한 부부는 은퇴 후 세계 여행을 꿈꿨습니다. 남편은 정년퇴직했고 아내도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둘은 여행 유튜브를 보며 행복해했습니다. 이제 우리 인생 시작이다. 그런데 퇴직 후 1년 만에 남편이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초기였지만 치료 과정이 길었습니다. 수술하고 항암하고 회복하고 원래 계획했던 여행 자금은 대부분 병원비와 생활비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더 힘들었던 건 돈보다 마음이었다고 합니다. 아내는 남편 옆을 지키느라 지쳤고 남편은 미안함 때문에 우울해졌습니다.
부부 대화도 점점 줄었습니다. 한때는 행복한 은퇴를 꿈꿨는데 현실은 병원 대기실에서 하루를 보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이 사례가 특별한 일이냐고요? 전혀 아닙니다. 실제로 은퇴 이후 가장 큰 변수는 건강입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는 자산 관리만큼 건강 관리가 중요합니다. 아니, 어쩌면 건강 관리가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돈은 있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에는 관계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해진다. 젊을 때는 바쁩니다. 회사 가고 아이 키우고 돈 벌다 보면 하루가 금방 지나갑니다. 그런데 은퇴 후에는 시간이 갑자기 많아집니다. 그때부터 관계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부부 관계가 그렇습니다. 평생 바쁘게 살아서 몰랐는데 막상 하루 종일 같이 있으니 갈등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활 방식이 다르고 돈 쓰는 방식이 다르고 시간 보내는 방식도 다릅니다. 심지어 어떤 부부는 은퇴 후 처음으로 서로를 오래 본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은퇴 후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직함이 사라지고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고 인간관계도 좁아집니다. 특히 남성들의 경우 은퇴 후 외로움을 크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친구나 취미가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결국 건강과 돈만큼 중요한 게 관계와 일상입니다. 은퇴 준비는 단순한 금융 계획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하루를 살아갈지 준비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사례 3. 돈은 있었는데 매일 싸웠다. 70대 초반의 한 부부는 경제적으로 꽤 안정적이었습니다. 연금도 충분했고 자가 아파트도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부부는 매일 다퉜습니다. 남편은 하루 종일 집에 있었고 아내는 그런 남편이 답답했습니다. 남편은 작은 일에도 간섭했고 아내는 숨이 막힌다고 느꼈습니다. 결국 둘은 식사도 따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우울감을 느꼈고 술 마시는 날이 늘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돈보다 평화가 더 중요하다는 걸 이제 알겠어.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경제 문제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관계의 만족도가 삶의 행복을 훨씬 크게 좌우합니다. 함께 이야기할 사람, 함께 웃을 사람, 함께 시간을 보낼 사람이 있는가? 이게 노후의 질을 결정합니다. 결국 은퇴 준비는 돈보다 균형이다. 물론 현실적으로 돈은 중요합니다. 노후 자금이 부족하면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돈만 준비한다고 행복한 노후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자식과의 거리 조절, 건강관리, 부부관계, 사회적 관계, 생활 리듬, 감정관리, 이런 것들이 함께 준비되어야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은퇴는 단순히 회사를 그만두는 일이 아닙니다.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은퇴 후 더 행복해지고 어떤 사람은 갑자기 무너집니다. 차이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미리 생각해 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노후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 꼭 필요한 3가지. 첫째, 자식 문제에 선을 정해야 합니다.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노후까지 무너뜨리는 지원은 결국 모두를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끝없이 책임지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둘째, 건강을 자산처럼 관리해야 합니다. 운동, 식습관, 수면, 정기검진. 이건 선택이 아니라 노후 생존 전략에 가깝습니다. 은퇴 후 가장 비싼 비용은 병원비보다 아픈 시간일 수 있습니다. 셋째, 돈 외의 삶을 준비해야 합니다. 취미든 사람 관계든 작은 일거리든 하루를 살아갈 이유가 필요합니다. 은퇴 후 가장 위험한 건 가난만이 아니라 삶의 공허함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노후를 숫자로만 계산합니다. 하지만 실제 삶은 계산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식 일이 생기고 몸이 아프고 관계가 흔들리면서 사람은 생각보다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는 결국 이런 질문이어야 합니다. 얼마가 필요한가? 보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돈은 노후를 버티게 해줍니다.
하지만 삶을 끝까지 지탱해 주는 건 결국 건강 관계, 마음의 균형인지도 모릅니다.